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호혜성. 거기에 들어간 해. 그 해, 역사에서 여이죠, 여이. 호혜. 근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최혜국 대우. 이 아시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마저도 겪어봤던 그걸 이제 이거 뒤통수 맞았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그 조약 제대로 개정 안 돼서 유럽 돌면서 프로이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돌면서 이제 명치유신을 이제 했죠. 명치유신 이후에 그 문물제도를 이제 정비를 했죠. 그러니까 화혼양제 이거는 뭐 동도서기가 됐건 또 뭐 양무운동이 됐건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그걸 가져오는 거였어. 최혜국 대우에서 그 해자. 근데 호혜성 하면은 서로 이득이 되는 거야.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가 얻는 그 이권, 베네핏을 나도 추후라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조약이죠. 우리나라도 그들 다 당했었고, 다 그 열강에게 당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제목은 아직 안 정했고, 호혜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좀 입체적이고 폭넓게 관련 사항들을 한번 이모저모로 한번 보려고 해요. 호혜성 영어로는 발음 웨스 풀스리 이렇게 아마 이제 발음을 할 텐데 이게 상호성이랑 호혜성이랑 이런 것들이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상호성은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mutuality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뮤추얼하게 상호. 근데 호혜성 이거는 많이 그 발음해 본 단어가 아니라서 reciprocity 이렇게 할 것 같은데 RECI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reciprocity 이런 언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뭐 주로 지금까지 일본 번역어로 주로 많이 들어오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만유인력이 일본 번역어라고 보편 중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미 고착된 게 잘 만유인력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그에서 뭐라고 할까 신조어랄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번역어나 신조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류적인 거 웹툰 이런 거 많이 생기고 있죠. 벌써 제가 사는 동안에도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학술적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동양의 그 학문들을 엄청나게 잘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중국, 한국 이런 거를 진울대사 연구를 일본에서 먼저 쫙 해놨어요. 일본에서 일찍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1세대 인도 철학 연구하신 기리성 박사님 같은 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진울 연구를 해서 그분은 세계적으로 진울 연구의 그 권위자시죠. 뭐 진울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분. 근데 이 호혜성은 뮤추얼리티의 그 상호적인 것뿐 아니라 뭔가 이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막 들어오고 있는 게
주로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주로 영미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철학이 됐거나 뭐 사회사상이 됐거나 어떤 학문, 그 선진의, 지금 이제 선진이라는 말을 하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컸다 아이가. 키는 원래 컸다 아이가. 우리나라. 근데 친구 그걸 내가 좀 했는데 억양이 이상하네. 영남 분들은 이해하시고. 많이 컸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부터 컸어. 그러니까 지금 한류가 나갈 수 있는 게 원래부터 뭔가 저력이 있었는데 그 저력이 한번 뚝 끊긴 그 일제시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일본 분이 슈퍼생스 쏘셨는데 이제 일본 개별적인 분들하고 제가 좋은 관계를 맺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거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분은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가지고 카나페스타신가? 그분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저랑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신 분인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은 뭐 저기가 채널이 그 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후회성이, 제가 그걸 받았죠. 그럼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근데 그분은 채널이 그 승인이 안 나서 돌려드릴 방법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몸을 회복해서 일을 하면은 돌려드리고 싶어도 아직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럽 중심에 굉장히 뭐랄까 좀 뽀대나는 그런 철학이 있는가 하면은, 영미권 중심의 철학은 윤리학이에요. 윤리학이 대세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라낼 거 다 잘라내는 거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 윤리학자들, 영미권 출신의 막 그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 도덕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윤리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오가는 경제라고 하는 것도 경제학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적 관점이 있고 공산주의적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려고 하는 좀 대안적인 그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뭐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학은 경제학인데 다른 경제학, 이런 거 뭐 선물, 왜 인디언 부족들은 선물을 주고 받고 더 많이 주고 또 선물을 태우고, 왜 티벳에서는 금으로 불상을 만들지 지붕에 더 씌워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게 하느냐. 이런 게 하나의 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해하기 힘든 경제학적으로.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공동체의 결속력, 그리고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제 문화가 재생산되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동력. 근데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가치, 추상화된 가치들을 조금 더 끌어내려서, 영미권의 그 윤리학자들은 평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단단한 곳에서 한번 보고, 정의에 대해서도 이 평등에 대해서 논하고 정의에 대해서 논하고 막 이랬던 철학자들이, 영미권 그 샌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싱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미권 그 분들이 많아요. 프랑스나 막 그 이탈리아 막 독일 이런 데에서는 막 인문과 그 자연과학을 막 아우르는 엄청난 그런 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거기 웬만한 사람들을 읽기가 굉장히 힘든 책들이죠. 어려워. 계속해서 조어를 만들고, 그리고 문학적이고 그런 전통이 있어. 왜냐하면 거기가 합리론의 그 원래 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동,
이런 것도 또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험론의 땅이었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험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도덕 철학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거야. 착하게 살고 좋은 공동체 만들고 이런 얘기긴 한데, 그때 들어온 용어들이 바로 웨스프리시티라든지 뮤추얼리티라든지 또 커먼스라고 하는 어휘,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어휘들이에요. 근데 제가 호혜성, 상호성 말씀을 드렸는데, 커먼스 같은 경우에는 뜻이 영어 사전에 보면은 평민, 그리고 공통의, 그리고 보편의, 그리고 하원의원 뭐 등등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호혜성, 상호성처럼 딱 떨어지게 번역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어렵다. 일정 부분의 공유 공동체, 이 정도. 이건 근데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유경제 얘기할 때 제가 공유경제 편도 찍어놨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은 일단 사유재산, 그게 된 이후에 그걸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조금 법망이 미비한, 이제 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산업적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는 원래 기치와는 멀게 공유경제하고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고쳐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부조리가 계속 누적도 되고 있고, 고치기도 하고 누적도 되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호혜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그 석기시대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스톤에이지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그 외에도 이 고대 사회나 아니면은 문화인류학적으로 현대지만은 고대를 담고 있는 여러 그 부족이랄까,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오가는 거,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 다른 방식, 이 자본주의의 그 뭐랄까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모색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그 예시를 들었던 인디언 부족, 티벳, 이런 데는 자본주의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상호성, 호혜성, 그리고 커먼스, 이런 걸로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또 돼요. 설명이.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호혜성을 한번 보는 거야. 호혜성. 웨스프리시티. 이거는 그 사전에 발음 나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정확한 발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호혜성에는 어떤 호혜성들이 있느냐면은, 이게 딴 게 아니야. 우리가 40년 전 이때는 농토의 대부분이, 뭐 이런 아파트가 어딨어. 여기 다 농경지잖아. 심지어는 제가 살던 서울도 잠실막 그런 데도 다 허허벌판, 이제 농경지에서 아파트 세우려고 하고 막 그럴 때란 말이죠. 강남도 예전엔 다 뭐 그랬고, 오히려 사대문 안쪽이 예전에는 그나마 그랬지. 근데 이런 농경사회에서 품앗이와 품팔이의 차이, 이걸로 한번 호혜성을 한번 가볼게요. 둘 다 호혜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호혜성을 분류하는 방식이 generalized, 일반화된 방식이 있고, 일반화된 방식, 그리고 밸런스드. 밸런스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지? 균형 잡힌. 균형 잡힌이라고 번역하는 거 맞나 모르겠네. 그다음 네거티브, 부정적인.
세 가지 호혜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가 직접 시골에 산 건 아니니까 모르지만 외갓집에 가고 막 하면은 그런 거 보잖아요. 품아시가 있고 두레가 있고 품팔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머슴살이 뭐 이런 것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국어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 연세가 이제 퇴임하실 때쯤 되신 분인데 그 머슴살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막 해주시고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먼 일은 아니야 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각각 어떻게 묶이느냐를 보면은 그 영미 철학에서 하는 그 시민사회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좀 더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이 유럽 쪽이건 영미 쪽이건 다 있긴 있어. 근데 약간 결이 달라. 그리고 스타일이 다르고. 근데 이 모자 벗어도 되겠다. 이제 먼저 이걸 볼게요. 제너럴라이즈는 뭐냐면은 이 원시 시대가 됐건 아니면 부족 사회가 됐건 일반적인 호혜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너럴라이즈 웨스프리시디는 선물 주는 거야. 선물 주는 거. 즉 두레하고 품앗이 해주는 거 있죠.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원시 시대가 됐건 석기 시대가 됐건 아니면 현대에도 나름대로의 이어져 온 문명, 지금 우리 같이 현대 문명 속에 속해 있는 것 말고 이어져 내려오는 문명 유지하고 있는 시골은 아직도 지금 이제 시골에 다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러나 이제 제 나이 또래만 돼도 그런 것들이 행해지던 것들을 거기 안 살았어도 놀러 가서 보고 했단 말이죠. 뭐 농활 같은 것도 뭐 가보시고 했죠. 근데 이제 제 또래라면은 지금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모르겠어. 근데 요거는 이게 오히려 일반적인 거라는 거야. 세상에. 아니, 세상에가 지금 감탄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 유기체 사피엔스는 원래 그런 식으로 호혜성을 제너럴라이즈드한 호혜성을 맺고 있는 거야. 상호성에서 호혜성은 베니핏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코노믹스가 그래서 거기에 붙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때요? 밸런스드 웨스프리시티.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모자를 어디 샀지? 이 브랜드 모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예전에 동대문 그쪽이나 아니면은 지나가다가도 많이 샀으니까 샀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먼저 그냥 주고 선물로 주고 내가 한참 뒤에 가격을 지불하고 그러지는 않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 기억에 이거 몇천 원에 샀거든? 몇천 원에? 브랜드가 없어요. 노 브랜드야. 그리고 내가 몇천 원을 줘. 먼저.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모자를 선물을 줘. 이런 일이 현대적인 의미의 이코노믹스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만약에 그러려면은 품팔이나 머슴살이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바로가 아니라 뭐 어떤 농경사회니까는 그거 다 시즌별로 해서 받겠지. 사경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품팔이 한 거를 다시 돌려받고 이런 것이 바로 밸런스드고 현대의 그 재화나 서비스, 그러니까 용역과 상품의 거래에서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뭐 신용카드가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레하고 품앗이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게 바로 제너럴에서 이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밸런스드로 바뀐 거야. 근데 제너럴에서는 이 가치랑 이걸 5,000원이라고 쓸게. 내가 5,000원에 산 것 같아. 아니면 깎아서 3,000원에 샀던가. 하여튼 근데
아, 비싼 모자는 세일할 때 하나 산 거 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 이씨. 지하철에서 어떻게 뚝 떨어져가지고 브랜드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형태가 그런 방식을 따르잖아요. 근데 네거티브는 그럼 뭐냐? 네거티브 레스프로시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강탈, 사기 이런 거야.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이익 최대 법칙을 그냥 따르는 거지. 근데 그런 게 바로 호혜성 중에서 세 개로 분류할 때, 이를테면은 머슴 세경을 막 안 주고 쫓아버리기도 하고, 제가 조선 왕조 그 법률 그 체계에 대해서 말한 거, 분명히 양인이 됐는데 노예라고 끝까지 해서 3번 소송을 해서 노예로 확정이 돼버리는 수도 있고, 이런 게 바로 네거티브한 호혜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왜 딱 떨어지는 경제학들, 고1짜리 경제학들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딱 떨어지는 경제학이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래서 뭐 사회주의 이쪽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거기에 가졌다가 특히 89년 이후로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뿐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추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도 영미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영미권 특유의, 그러니까 프랑스나 막 이런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막 말이 막 뽀대나고 그러지 않아. 그냥 딱 근거되고 뭐 또 실험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생겨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되고 몰려 들어오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앞으로 공유경제 이런 거 가게 되면 이제 커먼스와 관련된 거가 될 거예요. 커먼스, 일정 부분의 커먼스, 일정 부분의 공유 공동체. 그러나 이 공유 공동체가 사람마다 스펙트럼이 있겠지. 그런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윤리학자들도, 도덕 철학하는 분들도. 그럼 그 스펙트럼에서 사유재산을 일단 딱 인정하고 공유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같이 합자해서 어떤 공유의 그 선순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여기저기서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함께 들어오는 개념들 중에서 뮤추얼리티나 레시프로시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개는 엄연히 좀 달라요. 뮤추얼은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당연한 것이고, 레시프로시티는 베네핏의 측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베네핏이 첫 번째, 놀랍게도 일반화된 후회성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어느 사회나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때는 요거하고 5,000원하고 이퀄 관계일 필요가 없어. 빨리 더 주고 싶어. 지금 저한테 내가 그걸 무식해서 일본어를 못 읽으니까, 카르페스탄가 그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한 그 일본 분인데, 그분은 나한테 뭐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애드센스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냥 브이로거 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랑 저랑 직접 대화를 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제 채널에서 제가 가끔 일본어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한 거를 올린다거나 그런 적이 있고, 또 다른 채널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 어떤 소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거를 보신 적은 있죠. 그걸 통해서 저를 간접적으로 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주는 거는 그냥 선물이란 말이야. 그럼 generalized reciprocity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두레가 됐건 아니면은 또 품앗이가 됐건, 그런 게 받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기회가 된다면 나도 그분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이게 원래 제너럴라이스
원래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야. 그 다음이 밸런스드가 우리가 늘 보는 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게 바로 밸런스드 레시프로시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법망을 가능한 한 피해 가려고 하면서 하는 금융사기, 막 페이퍼 컴퍼니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받고 요 놈은 피해를 주고 상대는, 그게 바로 네거티브 레시프로시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맨 마지막 거는 배척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이 두 개가 현대 사회를, 사실은 제너럴보다는 밸런스드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나 그 안에도 제너럴라이스드가 우리 인간관계 곳곳에 여전히 있고, 서양 사람들은 다 무조건 시민사회적인 그런 가치, 다 뭐 계약에 의한 가치 이런 것만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이번 세기가 아니라 저번 세기, 이번 세기 요쯤에 특히 미국에서 이를테면 덕 윤리 같은 거, 덕의 윤리 되게 동양적이죠. 근데 꼭 동양적인 건 아니고 서양에서도 덕, 아레테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그리스 시절부터 있어 왔던 거긴 해. 그러나 시민사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계약적인 걸로 딱딱하게,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도 평등에 대해서도 딱딱딱딱 이렇게 되어다가 딱딱하게 되다가 이제 덕윤리가 됐건, 이제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뭐 공동체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사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그냥 큰 주류에서 조금 다른 길, 어떤 뭐 하나가 있으면 그 반대쪽 대가 되는 것도 늘 항상 어느 일정 부분 있으니까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창 하던 세계가 바뀌던 그 시기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면서 디지털 세상에, 이를테면은 이 컴퓨터 이런 시스템도 IBM적인 마이크로소프트적인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애플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스를 공개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 이건 다 공개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른 거지. 빌 게이트, 달러 게이트랑 다르게 이분도 굉장한 일을 했고, 또 이 공유하는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것도 굉장한 기여를 했는데, 예전에 그냥 이거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좀 그럴듯한 말이기만 한 거 아닌가 싶었던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고. 사회가 바뀌면서. 제가 세계가 바뀐 이후에도 2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혜성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거예요. 호혜성. 우리는 기본적으로 밸런스드 호혜성 안에서 대부분의 기브 앤 테이크는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지,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나 그 또 이면에는 뭔가 우리식으로 치면 정감, 그리고 더 주고 싶은 마음, 더 해주고 싶은 마음. 제가 지금 안 그래도 후원 같은 거를 착값 정도만 이렇게 이건 내가 좀 이따 실방에서 얘기해야겠다. 오늘 지금 토요일인데 찍어놓고 이거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근데 일정 분들은 좀 나중에 하시라 했는데 또 이렇게 착값을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지혜롭게 카페 같은 데서 우아하게 마실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세일하는 거 먹을 거를 해서 몸무게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서로 다 잊어버릴 때쯤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제가 그거를, 그런 게 바로 밸런스드 레서프리시티가 아니라 제너럴라이즈드 레서프리시티.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감, 이런 거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주고 싶고, 상대방도 받고 너무 고마워서 더 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게 현대의 영미권의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예요. 오늘은 후회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